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자, 지금부터 오후 주제별 트랙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디지털 마케팅 콜의 정현원 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진행할 그 발표 시간이 굉장히 빠듯하기 때문에 빨리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금융 자본 시장을 변화시키고 있는 AI라고 하는 주제로 세계은행의 하윤정 시니어 오피서께서 주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을 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세계은행 재무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하윤정입니다. 저는 오늘 이 강연에서 세계은행에서 활용하고 있는 AI 사례, 그리고 제가 근무하고 있는 재무부서에서 활용하고 있는 사례, 그리고 저희는 여러 나라의 중앙은행하고 금융당국하고 같이 일을 하는데 여러 나라의 좋은 사례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저에 대한 간략한 소개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커리어를 94년에 한국에서 공인회계사로 시작했는데요. 2년간 연수를 3일회계법인에서 받았어요. 3일회계법인이 신용사안의 건물이 있거든요. 그 당시에 그 3일회계법인이 유일하게 제 기억에는 굉장히 높은 빌딩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20년이 넘어 지나서 돌아와서 보니까 굉장히 많이 변해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제 지금까지의 커리어를 다 얘기하려면 30분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 AI 강연과 관련된 경력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99년에 도미안의 미국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했고요. 한국에서 회계사로 일을 하면서 석사 과정을 했을 때 파이낸셜 엔지니어링에 포커스를 둔 국제금융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그 파이낸셜 엔지니어링하고 CPA라는 컨비네이션이 잘 맞아서 2001년 5월부터 컨트롤러 부서에서 일을 시작했는데 그 컨트롤러 부서는 세계은행의 굉장히 다양한 부서들로부터 많은 데이터를 받아서 그거를 리뷰하고 분석해서 보고를 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항상 데이터와 관련된 일을 해왔고요. 2008년 8월에 재무부서로 옮겼는데 저희 세계은행의 재무부서는 그 조직 내의 자금 조달과 운영이라는 재무부서 그 본래의 기능 외에도 그 각국의 중앙은행들의 외화 자산을 관리하고 교육 개발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가 2010년부터 외화 자산 관리 회계 시스템을 디자인 개발해서 현재까지 한 20여 개 국가에 회계 그 외화 자산 관련 회계 및 시스템 관련 자문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은행 하면 저희가 주로 정부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민간인들은 잘 모르시는 경우가 계셔서 세계은행에 대해서 간략한 소개로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세계은행이 워싱턴 DC에 헤드쿼터가 있는데요. DC에 그 본사 건물에 들어서면 보게 되는 첫 벽면입니다. 세계은행은 189개국이 주주인 세계 국제 조직으로 그래서 입구에 들어가시면 그 멤버 컨트리들의 국기가 전시되어 있고요. 벽면에 보시면 저희 기관의 목표인 Our Dream is a World Free of Poverty, 빈곤 없는 세상을 위해서 일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 세계은행 보고서 그 앞에 보시면 저희가 트윈타워라고 부르는 두 가지 목표, 2030년까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그 익스트림 파버티가 현재의 정의로는 하루에 1.9달러 미만으로 생계를 연명하는 그런 그것을 익스트림 파버티라 그러는데 2030년까지 그 익스트림 파버티를 없애고 또 소위 그 소득 하위 40%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일을 하고 있고요. 오전에 LG의 상무님께서 발표하실 때 UN의 Sustainable Development Goal을 포함을 시키셨는데 저희가
국제기구로 유엔과는 스페셜 에이전시 관계로 이 17가지 목표를 공유하고 그래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일하는 조직입니다. 참고로 제 자료는 공유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진 안 찍으셔도 되고요. 이걸 공유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퍼블릭 자료를 이용했고요. 그래서 그 밑에 모든 소스가 달려 있고요. 그리고 그 구글이나 이런 퍼블릭 자료로 찾을 수 없는 내부 자료도 내부적으로 모든 관련된 부서의 클리어런스를 받아서 공개하는 것을 허락을 받고 왔으니까 그리고 시간 관계상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여기 있거든요. 그걸 전부 소스를 했으니까 나중에 클릭을 해보시면 더 디테일한 자료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월드뱅크 그룹 하면 사실 5개의 기관이 모여 있습니다. 여기 IBRD로 줄여서 부르는 국제개발부흥은행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이다로 줄여서 부르는 국제개발협회. 이 두 기관은 정부 기관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융자 및 지식 교류, 정책 관련 협의 이런 것을 하는 기관이고요. 그다음에 민간 부분에 직접 투자하고 융자를 하는 인터내셔널 파이낸스 코퍼레이션이 있고, 그다음에 이런 국제 간 투자를 했을 때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 그 분쟁 해소를 하는 기관, 그다음에 위험성이 높은 국가에 투자할 때 그 투자를 꺼리기 때문에 세계은행에서 보증기관으로 들어가는 보증기구가 있습니다. 근데 세계은행 월드뱅크라고만 부를 때는 사실 IBRD와 아이다 두 기관을 가리키고요. 제가 근무하고 있는 재무부서는 이 두 기관의 자금 조달과 자금 운용을 주 기능으로 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이 IBRD와 아이다의 주요 재무 지표를 뽑았는데요. 저희는 회계 기간이 6월 30일로 끝나기 때문에 올 6월 30일 일자로 보고된 재무 지표들인데, 이 빨간색 칠한 부분이 저희 재무부서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활동이기 때문에 제가 빨간색으로 강조를 했습니다. 저희 재무부서는 연간 한 500억에서 600억 달러의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고요. 또한 그 조달된 자금은 저희가 국가의 개발을 위해서 커밋한 그 대출로 나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저희 운용 자산과 또 투자 자금으로 남는데, 그런 운용과 투자 자산이 이 넷 인베스트먼트 포트폴리오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기관을 합치면 지금 한 107 빌리언 정도로 나오는데, 이 두 기관의 투자 자산 외에도 저희가 그 관리하는 중앙은행들, 지금 현재 한 65개국의 중앙은행 외화 자산을 관리하는데, 그런 외화 자산과 IMF나 다른 국제기구들의 자금 관리, 또 트러스트 펀드 등을 다 합쳐서 한 160 빌리언 정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1,600억 달러 정도 운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세계은행이 그럼 AI를 보는 관점은 이런 굉장히 각 분야의 다양한 분야의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제까지는 이 빈곤 퇴치를 위해서 항상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많은 그 방안을 모색하는데, AI를 바라보는 관점이 어저께 어느 강사님 맥켄지에서 발표하신 분도 그랬었지만 이 범용 기술이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저희가 보기에는 그 경제 개발을 위해서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이 한 세기 전에 전기가 삶의 영역의 모든 것에 변화를 일으킨 것과 같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세계은행에서 실제로 하고 있는 액티비티들을 보면 첫 번째 사례로 제가 뽑은 것이 이 기아의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사실 올해 9월 달에 세계은행은 유엔과 그 적십자와 함께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과 글로벌 파트너십을 맺어서 이 아르테미스라는 그 기아 대책 메커니즘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인공위성의 자료, 그 다음에 무슨 가격 이런 자료들, 소셜 미디어, 기존에는 데이터로 여겨지지 않던 데이터들을
데이터로 전환해서 가능한 한 기아의 조짐이 일어날 때 빨리 그 증상을 디텍트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 기아의 문제도 한 사람의 건강처럼 조기에 진단해서 증상을 발견하고 그러면 치료를 쉽게 할 수 있는데 반해서 현재까지의 데이터는 데이터 자체도 리밋돼 있고 그것을 또 수집해서 분석해서 방안을 내놓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실질적으로 대책을 가지고 들어갈 단계가 되면 사태가 너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도입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작년 2017년에 링크인과 파트너십을 맺어서 남아공에서 파일럿 케이스로 시작한 건데요. 이 개발도상국들의 문제가 실업률이 높은 게 문제가 많은데요. 그 실업률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잡마켓을 가능한 한 빨리 분석해서 요구되는 잡 스킬과 또 뭘 개발해야 되는지 이런 분석에 대한 것을 링크인의 그 데이터 분석력을 이용해서 시도한 것이고요. 이것도 디테일한 걸 눌러보시면 사실 굉장히 방대한 양의 자료, 링크인에서 만든 분석 자료하고 그 분석 자료에 근반해서 그 탤런트를 디벨롭하는 그런 기관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남아공의 케이프타운이라는 타운에서 굉장히 빈곤도가 높은 실업률이 60%까지 되는 그 타운에 개발을 한 사례가 비디오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 찾아보시고요. 또 작년 2017년에 에어비앤비하고 파트너십을 맺어서 관광산업 개발을 위해서 이제까지 관광산업의 개발은 굉장히 자본 집약적이고 도시 중심적인 그런 관광 개발이 이루어져 왔는데요. 그런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는 지역에도 이런 관광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그러니까 그런 지역에 있는 가구들도 에어비앤비의 기술력을 통해서 자신의 집을 호스트해서 그런 문화적 교류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은 것이고요. 이런 어떤 텍 컴퍼니들하고 파트너십 외에도 월드뱅크는 지식뱅크로서의 역할을 해서 아카데미아나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지식을 공유하고 브레인스톰하는 것을 하게 되는데 올해 3월에 샌프란시스코에서 AI for Economic Development라는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클릭해 보시면 그 컨퍼런스에서 발표했던 사람들의 요약하고 각 요약마다 또 링크가 있습니다. 그 링크를 보시면 발표했던 것들의 내용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외에도 뱅크 내에 굉장히 경제학자들이 많습니다. 계량 수학에 능한 경제학자들이 많은데 이런 사람들이 각 나라의 경제 개발 속도 정도, 뭐 빈곤 지수 뭐 이런 것을 계산을 하는데 이제는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그런 파버티 프리딕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 파버티 프리딕션을 이용한 머신러닝의 케이스를 이것도 링크가 연결되어 있는데 보시면 비디오가 한 1시간이 넘는 비디오가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제 저희 재무부서로 이게 남아공의 그 링크인에서 한 분석의 한 차트를 보여드리는 건데요. 잡마켓에 제일 디맨드가 많은 게 자바 디벨롭먼트인데 이 경우에 보시면 자바 디벨롭먼트 같은 경우에 포린 탤런트 외국에서 그 탤런트를 수입해 오고 거의 굉장히 최근에 졸업생들로 채워지지 않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팔러시 디벨롭먼트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보고가 들어간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희 재무부서로 넘어가면 재무부서 앞서서 간략히 말씀드렸듯이 자금 조달 외에도 저희 그 지식뱅크로서의 역할을 위해서 항상 그 파이낸셜 마켓이나 각국의 금융시장에서의 움직임을 파악해가지고 그 업무의 혁신뿐만 아니라 또 그 혁신을 다른 나라의 브로커 역할을 하는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브로커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런 혁신의 예로 간략하게 한 3가지만 뽑았습니다. 첫 번째는 1980년도에 81년에 사실 전 세계 최초의 스왑 거래를 했고요. 2000년에 들어서면서 세계 최초의 전자 결제 채권도 발행을 했고요. 올해 8월에는 호주의 커머셜
뱅크인 커먼웰스 뱅크 오브 오스트레일리아라는 기관과 세계 최초의 글로벌 블록체인 반들을 발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무부서에서 이러한 그 커그니티브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업무의 실질적인 변화를 시작한 것은 사실 로보틱스 프로세싱 오토메이션을 통해서 RPA 세션이 어저께 있었는데 오후에 그 RPA를 도입해서 단순 반복적인 업무를 활용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저희 RPA 팀에서 이 비디오를 만들었는데요. 이 버엇이 사실 버엇은 뭐 눈에는 안 보이지만 클라우드 플랫폼에 론칭해서 그 주어진 아이디를 가지고 들어가서 이런 단순 반복적인 업무를 처리하게 되는데, 이 RPA는 세계은행의 그 금융 관련 부서들 5개 부서가 모여 있는데, 파이낸스 컴플렉스가 2016년에 처음 마켓을 인식하고 그 해에 마켓 조사를 해서 2017년 초반에 벤더 실렉션을 거쳐서 2017년 후반부터 그 유저 억셉턴스 테스팅이라고 하죠. 사용자들이 테스팅을 거친 후에 지금은 여러 부서에서 상용화 단계에 있습니다. 이거를 시간이 없는 관계로 중간에서 끊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AI와 머신러닝 관련해서는 재무부서뿐만 아니라 월드뱅크 와이드도 사실 뱅크 내의 IT 전문 부서에서 작년 6월에 블록체인 랩을 론칭했고요. 올 1월에 AI 랩을 론칭했는데, 현재는 이 두 랩을 합쳐서 이노베이션 랩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게 그 랩이 생겼을 때 또한 재무부서 내에, 재무부서는 원래 스트레이트 전략, 그 자산운용 전략을 짜거나 아니면 위험 리스크 관리하는 이런 쪽은 멜랩이라든지 이제 그 계량 수학 쪽에 능한 퀀트 팀이라고 부르는데, 그 계량 수학자들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이 머신러닝과 그다음에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을 이용해서 하는 AI 쪽을 거의 동시적으로 추진을 해서요. 현재는 트레저리 내에 이 AI 머신러닝 관련해서 크게 세 가지 부류의 활동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랩하고 협력해서 하는 케이스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퀀트 팀을 주도로 해서 멜랩과 파이썬을 이용해서 독자적으로 하고 있는 케이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각 나라의 금융시장 그리고 금융 당국에서 활용하고 있는 사례들을 파악해서 그것을 연계시키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무부서에서 뽑은 프루프 오브 컨셉의 케이스는, 첫 번째는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을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뭐 자산 운용을 하는 부서에서는 사실 60여 개 중앙은행이 저희 클라이언트이기 때문에 분기별로 이런 마켓 업데이트 리포트도 내보내고 하는데, 그러려면 굉장히 많은 리서치 페이퍼를 읽고 매일같이 뉴스를 다 트랙을 하고 그래서 그런 리포트를 만들어내는데, 그게 굉장히 많은 리포트를 분석하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런 것들을 이 NLP를 이용해서 오토메이트 시키는 케이스인 거고요. 그 다음에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크레딧 리스크라든지 마켓 리스크 같은 리스크 프리딕션을 하는 케이스가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 관련해서 추진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로 그 랩과 그 협력을 하는 케이스로 보여드리겠는데요. 이 경우도 제가 플레이를, 그러니까 랩의 경우는 그 저희 재무부서뿐만 아니라 세계은행의 많은 부서들하고 협력을 하기 때문에 첫 번째 케이스로 랩에서 플랫폼을 만들고자 한 케이스가 이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과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많은 보고서들을 받아서 분석해서 그다음에 프로젝트를 모니터하고 하려면 센시티브 어널리시스도 해야 돼. 프로젝트가 뭐 진행 정도가
긍정적 파지티브하게 가고 있는지 네거티브하게 가고 있는지 뭐 다음 단계로 무슨 걸 진행을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것을 자동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개발한 플랫폼이고요. 그리고 저희는 전 세계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그 높은 하이어 매니지먼트 입장에서 볼 때는 전체적인 그림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대시보드라든지 그런 리포팅의 인핸스먼트도 필요했고 데이터의 관리라든지 그리고 뭐 데이터를 빨리 뽑고 싶을 때 필터링을 해서 뽑을 때 그런 것에도 시간이 걸리고 이런 문제들을 복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같이 추진한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처음 단계로 제일 먼저 데이터, 지금까지 뭐 데이터 모든 분들이 데이터의 중요성을 말씀하셨는데 데이터를 모아서 그 다음 단계로 알고리즘을 짜고 지금 이게 대시보드입니다. 그 마지막 그 다음에 이거는 프로젝트 어떤 한 태스크 리더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스크린이고요. 그 다음에 뭐 나는 뭐 프로드 이런 어떤 단어가 들어간 리포트를 보고 싶다 그러면 뽑아줄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파이널 리저트 그 플랫폼을 이용해서 오토메이트 시킨 리포트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재무부서 내에 독자적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케이스인데요. 이 케이스도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을 이용해서 파이썬 라이브러리에 있는 Beautiful C라든지 내추럴 랭귀지 툴킷 for Python 그 다음에 저희 블룸버그 데이터 금융 관련 자료는 블룸버그 데이터를 쓰기 때문에 PyBBQ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추진하고 있는 케이스가 사실 여러 개 있는데 두 가지만 일단 뽑았습니다. 두 가지 케이스가 첫 번째는 FOMC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라고요. 1년에 한 8번 만나서 미국에서 이자율의 조정을 결정하는 미팅인데 그 미팅 때마다 보고서가 나오는데 그 보고서들을 데이터를 모아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 이자율 시장의 변동 이자율 시장 할 때 이 보링 숫자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뭐 그리고 94년부터 매 기간별로 그 사람들이 쓰는 언어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센시티비티가 달라지고 뭐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경우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 미국 증시에 상장된 회사들이 연간 보고서를 내게 되는데 그 보고서를 통해서 마켓 센시티브 어널리시스를 한 케이스입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디테일한 것까지는 못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세 번째 부류의 활동이 글로벌 파이낸셜 마켓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그러니까 프라이빗 섹터에서의 마켓하고 또 그 공공기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렇게 모든 것을 저희가 보는데 지금 제가 두 케이스를 뽑았는데 이걸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는 이 두 회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단지 케이스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뽑은 거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첫 번째 케이스를 뽑은 것이 반드 이밸류라는 싱가포르의 그 헤드쿼터에 있는 회사인데 이 반드 이밸류 같은 경우는 채권 시장은 그 주식 시장은 일반인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어느 정도 뭐 지식을 갖고 있고 한데 채권 시장은 사실 전문가들이나 금융기관이나 큰 손해 투자자들에만 이렇게 접근이 용이하지 소액 투자자들의 채권 시장 접근은 쉽지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일단 단위 자체가 크고 밸류에이션을 하는 것 자체도 그 지식이 많이 공유되지 않고 시장의 투명성이 많이 공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 반디 밸류 같은 경우는 이런 모바일 플랫폼을 이용해서 각 채권의 그 밸류에이션에 대한 정보들 그 다음에 투자를 사고 팔고 하는 것 자체도 그 단위를 쪼개서 소액 투자자도 충분히 접근할 수 있게 한 플랫폼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연간 500억에서 600억 달러의 채권을 발행하기 때문에 이것의 가치를 들여다보게 된 거고요. 그 다음 케이스는 코시토 엑스퍼트 시스템이라고 이거는 지금 데이터를 어떤 가치가 있는 데이터를 발견해서 그 데이터들이 쏟아져 나오는 데이터를 얼마나 빨리 효율적으로 분석하고 또 그거를 데이터 관리를 해서 유용하게 쓸 수 있고 그런 것이 굉장히
어느 조직이나 필요한데 이 코이타 엑스퍼트 시스템은 언어학 박사들하고 그 다음에 이 테크니컬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들하고 모여서 사람이 언어를 인식하고 인지 기능을 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시스템이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것입니다. 이 링크에 들어가 보시면 사실 여러분들이 뭐 어떤 웹사이트에 뭐 정보를 빨리 보고 싶다 웹사이트 걸 넣으면 클릭하면 어떻게 정보가 나오는지 보실 수 있는 것도 갖춰져 있고요. 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다우존스라든지 뭐 IMF라든지 큰 기관들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케이스입니다. 그 다음에 각 나라들의 케이스도 제가 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제가 볼 때는 그냥 이건 따라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시간이 얼마 없는 제가 마지막 5분은 꼭 마지막에 할애를 하고 싶은 장이 있어서요.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제가 이거를 분류를 할 때 데이터, 뭐 머신러닝 AI를 사실 뭐 AI 서비스에서도 AI라는 단어로 광범위하게 부르지만 이거를 나누면 데이터는 머신러닝과 AI 기반이 되고 머신러닝은 데이터의 과거의 데이터들을 가지고 패턴을 인식해서 그 패턴으로 프리딕션을 하는 데 많이 활용이 되고 AI는 사람의 인지 능력을 미믹해서 오토메이션, 스마트 오토메이션을 하는데 많이 활용이 되는데요. 그렇게 세 가지 부류로 나눠서 데이터와 관련된 거는 여기 한 장에 담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장으로 데이터 드리븐 프리딕션을 위해서 머신러닝이 이용되는 것은 뱅크 오브 잉글랜드가 사실 제일 선구자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 선구자적인 역할을 한 뱅크 오브 잉글랜드가 2017년에 그 자신들의 경험을 보고서에 담아서 냈는데요. 그 케이스가 이곳에 담겨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스마트 오토메이션을 하고 있는 사례들, 금융 당국에서 하고 있는 사례들이 여기 담겨져 있고요. 그다음에 워낙 이 금융 당국에서 이 AI를 활용하는 사례가 레귤레이션하고 테크놀로지 합쳐서 렉텍이라든지 아니면 금융 규제 감독하는 슈퍼비전하고 테크놀로지 합쳐서 섭텍이라든지 이런 쪽이 워낙 커져서 그거에 대한 정보를 따로 여기에 담았고요. 마지막에 제가 꼭 나누고 싶은 것이 이 lessons learned so far입니다. 레슨 이 슬라이드에 제가 저희가 이제까지 배운 레슨하고 또 저희가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이슈들을 담았는데요. 첫 번째, 박 대표님은 AI는 테크놀로지가 아니라 전이라고 이제 소개를 하셨는데 저는 여기 AI는 it's not something you buy, but you have to build.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뭐 마이크로소프트의 어주어 플랫폼이라든지 아마존의 AWS 플랫폼이라든지 어느 정도의 툴들이 나오지만 여전히 이 데이터를 어떤 데이터의 가치를 인식해서 알고리즘에 대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어떻게 이것을 활용할 건가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사람의 몫이죠.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그래서 이 AI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네 가지로 전 네 가지로 나눴는데 어저께 맥켄지의 그 부소장님은 10가지로 리스트를 하셨었는데 네 가지 제일 첫 번째가 데이터고 이 데이터에 연결해서 다음 페이지에 제가 담은 건 사실 맥켄지의 지난주에 발표된 AI for Social Goods라는 보고서에 보면 서베이를 통해서 AI를 채택하는데 제일 어려운 그것이 뭐냐 이런 설문조사 했을 때 제일 첫 번째가 데이터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그 다음에 알고리즘, 그 다음에 right tool 굉장히 많은 툴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툴을 이용하느냐 그리고 더 언제나 사람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협력은 저희의 경우만 해도 뭐 저희 월드뱅크 조직 내에 뭐 랩하고 저희 부서와의 협력, 그 다음에 월드뱅크와 다른 외부의 테크니컬 파트너라든지 아니면 UN 적십자 뭐 이런 협력뿐만 아니라 이거는 며칠 전에 사실 나온 기사인데요. 엔트 파이낸셜의 치프인 미스터 에릭 지앙이
유엔에서 추진하는 디지털 파이낸싱 오브 더 서스테이너블 디벨롭먼트 골즈의 그 태스크포스의 어드바이저로 조인한다는 그 뉴스였습니다. 이 에릭 장이 사실 IMF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관련한 어드바이저 역할도 하고 있는데요. 이 에릭 장이 사실 2017년 저희는 봄과 가을에 일종의 주주총회를 하거든요. 봄의 미팅은 스프링 미팅이라고 하고 가을 미팅을 애뉴얼 미팅이라고 하는데 그 2017년 스프링 미팅 때 이 에릭 장이 와서 핀테크 for Financial Inclusion이라는 세션에 사실 IMF도 저희 월드뱅크에서 이노베이션 랩이라고 부르는 그 랩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아이랩이 있습니다. 그 아이랩에서 핀테크 관련한 세션을 했을 때 와서 그 패널리스트로 말을 했었어요. 그때 왜 알리페이가 이름을 엔파이낸셜로 바꿨는지 그 소액 투자자들을 위해서 그들의 삶을 위한 그 금융기관을 목표로 하는 그런 얘기들을 했는데, 그래서 세계은행이나 뭐 IMF나 UN이 여러분들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향하는 목표가 저희가 일하는 것과 같고 가지고 계신 재능이나 특별한 전문 분야가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와 협력할 수 있는 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 저희가 목표로 하는 17가지의 것들을 생각을 해주시고 이슈에 대해서 나누고 싶은 것들을 모았는데요. 뭐 다이버시티의 문제는 어느 곳에서나 들으실 수 있겠죠. 뭐 구글에서 비주얼 그 데이터를 가지고 준비를 했을 때 사실 초기에 AI 관련한 그 연구자들이 전부 다 백인들이었기 때문에 백인 사진만 가지고 했을 때 그 유색인종의 사진을 올리니까 사람으로 인식을 못하더라 뭐 이런 얘기들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의 데이터의 다변화나 탤런트 그 사람들도 다변화라든지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 테크놀로지 컴퍼니들이 지금까지의 모델은 구글도 그렇고 뭐 페이스북도 그렇고 그렇지만 winners take all economics 인 모델인데 이 AI가 사실 가지고 오는 프로스페리티를 어떻게 공유해서 하위 40%의 삶을 올릴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항상 고민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 여기 분야에 일하시는 분들이 그 분야 이런 문제들도 공유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른 자료들은 안에 있는 것들을 클릭을 해서 찾아보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